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서귀포시 삼매봉 공원 소나무 수십 그루가 무더기로 말라 죽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제초제를 넣어 고사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범인은 오리무중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올해 초 제주도가 공원 부지로 매입한 삼매봉 일대 임야. 푸르러야 할 소나무 잎이 누렇게 변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적게는 15년, 많게는 40년 이상 된 소나무 59그루가 모두 말라 죽은 겁니다. 서귀포시가 고사된 나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제초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누군가 고의로 나무에 약물을 주입해 고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나무에다가는 예방나무 주사를 다 실시하니까 이렇게 감염이 되어도 한 그루씩만 감염이 되는데 이쪽만 이렇게 집단으로 고사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사에 나선 자치경찰은 제초제가 투입돼 고사되기까지 서너 달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경찰단에서는 이제 주변 토지주 그리고 관련 증거를 토대로 행위자를 특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고의적으로 나무를 고사시켜 적발된 현장만 5곳, 피해 나무만 300그루가 넘습니다. 대부분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하는 데다 목격자나 CCTV가 없다 보니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기 어려운 상황. 귀중한 산림 자원이 속수무책 훼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가 장기간 폭염에 농작물 가뭄 대책 상황실을 재해대책 종합상황실로 격상해 운영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환경, 건설, 안전, 농업 등 행정실을 포함한 전 부서에서 재해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폭염과 가뭄 위기 극복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청 전 부서와 농업기술원, 행정시, 농협 등과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지역별 급수 지원을 위한 행정 보유 장비를 모두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버스 정류장에 대형 얼음이 등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승객들이 많은 제주시 시외버스 터미널과 제주시청 등 도내 25개 정류장에 온도를 낮추기 위한 300kg짜리 대형 얼음을 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내 무더위 쉼터 480곳에 생수를 공급하고 냉방기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한 도민 공론조사가 이틀 연기돼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설문 문항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데도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영리병원 허가 여부 등을 묻는 공론조사는 모두 8개 문항으로 도민 3,000명이 응답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 200명의 도민 참여단이 결정되고 수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최종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예민한 문제인 만큼 설문 문항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문지 최종안을 일부 공론조사위원들이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고 문항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종안이 문항이 어떻게 결정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결정을 해서 제출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의원들에게 동의 절차 정도는 시민사회단체까지 문제를 제기하자 제주도는 논란이 되는 부분을 위원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시점을 이틀 연기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비춰지니까 위원들한테 그 부분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설문 내용에 대한 재논의 없이 공론조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문항 자체도 현재까지로는 영리병원이라는 색채를 지우려고 하는 상당히 왜곡되고 편향적인 문항이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여론조사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녹지국제병원 측도 개설 허가가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도민토론회와 공론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 결국 처음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론조사가 시작되면서 중요 사안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갈등을 줄이겠다는 수기형 공론조사의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JDC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허가 변경 과정에서 1인당 물 사용량을 지나치게 낮춰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 산정 기준이 되는 규정 자체가 사업자나 승인부서 입맛에 따라 제각각 적용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600여 실 규모의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한 백통신원 리조트입니다. 1인당 물 사용량 기준은 417리터. 반면 JDC가 추진한 신화월드와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의 물 사용량 기준은 백통신원 리조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영어교육도시와 헬스케어타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물 사용량 기준이 되는 규정 자체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백통신원 리조트의 경우 1인당 기준을 417리터로 잡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적용한 반면 JDC가 추진한 개발 사업들은 1인당 기준이 200리터가 되지 않는 하수도 정비계획과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서귀포면 서귀포, 제주시면 제주시의 그 하수도 기본계획, 그리고 자체적인 물관리 계획이라든가 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하다 보니까 좀 혼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강화된 규정으로 사업 허가를 받은 뒤 관련 부서와 협의만 거치면 되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꼼수가 가능한 겁니다. 산정 기준에 대한 법적 강제 규정도 없다 보니 인허가권이 있는 제주도가 특혜를 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하나의 원단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그런 그 특혜 소지를 없애고 올바른 그 상수도 하수도의 그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적인 정책이 아닌가. 제주도는 뒤늦게 JDC가 추진한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물 사용량 산정 기준도 통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도내 하수 처리장 대부분이 포화인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 허가 과정에 하수 처리 문제가 속속 드러나면서 하수 처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한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햇볕과 바람 등 지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과 외지인들이 독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목포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반대하는 신안군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 파도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로 꼽히는 신안군. 현재까지 1메가와트 미만의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만 1,600여 건에 이르고 개발 행위 허가도 900건 가까이 접수돼 있습니다. 특히 3메가와트를 초과해 정부가 허가권을 쥔 대규모 개발 사업도 줄을 이으면서 주민들 반발이 큽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10분의 1, 사업자의 80%가 대기업이나 외부 자본입니다. 신안군은 선별로 주민들의 협동조합을 만든 뒤 에너지 개발 사업의 30% 범위 안에서 지분 참여해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과 삶의 터전을 내어주는데 외부 자본만 이득을 챙기는 구조는 깨야 한다는 겁니다. 30%를 자본을 참여하게 해주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어린이건 어른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다 똑같이 그것을 주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금을 주민들과 나누게 되면 막무가내식 사업허가 신청도 줄고 주민 민원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제주도가 풍력발전 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통합 점검 매뉴얼에 따라 풍력발전 부품과 부대 설비 등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결과와 조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제주도는 합동 점검반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리 명령이나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네, 광복절인 오늘은 15호 태풍 리피에서 약화된 열대저하부의 영향으로 점차 흐려지다가 산지에는 낮부터, 남부와 동부 그리고 해안 지역은 밤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80mm 정도입니다. 비가 내린 곳은 도로가 미끄럽고 또 가시거리가 짧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당분간 계속해서 무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33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오늘도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 27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애월은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낮 기온 3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현재 구좌와 표선은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오늘 밤부터 산지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도와 마라도가 28도, 그 밖의 지역은 25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제주도 앞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과 내일 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낮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후에도 열대야와 한낮 무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 한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나 차량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운전자가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달 살이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제주시 구자읍의 한 달 살이 업체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뒤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27명이 5,40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판사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무단 이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7살 태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8월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35살 류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태 씨 등 3명은 지난 5월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려는 류 씨 등 2명을 승용차에 태운 뒤 완도행 여객선에 타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올해산 풋귤이 오늘부터 한 달간 시장에 출하됩니다. 제주농협 등에 따르면 올해 풋귤 출하 농가는 470여 농가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예상 유통 물량도 2,058톤으로 4배 증가했습니다. 풋귤은 지난해부터 시장에 유통됐으며 지난해의 경우 소비자 인지도 부족으로 판매량이 미미했습니다.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웰컴시티와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반대 대책위는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공항 주변에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두동과 용담 이동 일대는 신제주와 제주공항의 완충지 역할을 하는 자연녹지 공간인데도 고밀도 택지개발 계획이 마련됐다며 집가 상승을 부추기고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개발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폭염으로 냉방기 가동 시간이 늘면서 전기료 부담이 커진 학교에 전기 요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도내 학교 182군데에 17억 8천여만 원의 학교 운영 기본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학교들은 지난 6월에도 11억 5천여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교육청은 지난해 냈던 전기요금 결산액을 분석해 모두 30%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